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김하엘 원호식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마주하는 업무와 치열한 고민들, 과연 잘 쌓이고 있는 걸까 불안할 때가 있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매 순간 내린 선택들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고용시장 속에서 나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내고 싶다면 흐름의 맥을 짚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커리어를 탄탄하게 지탱해줄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들을 아낌없이 공유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현명한 선택,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년 연장 논의를 이어왔지만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데다 최근 청년층의 여당 지지율 하락과 청년 고용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내에서도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정년 연장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채용 감소를 우려하며 재고용 중심의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세대 간 이해관계와 노사 갈등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이른바 MAU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잡코리아의 상반기 누적 MAU는 1,086만 명으로 사람인과 리멤버 등 주요 경쟁 플랫폼을 앞섰습니다. 신규 앱 설치 건수도 149만 건을 기록하며 정규직 채용 플랫폼 가운데 유일하게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잡코리아는 그룹 체제 전환 이후 알바몬과 잡플래닛을 연계해 채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기반 맞춤형 채용 공고 추천을 강화한 점이 이용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플랫폼 경쟁이 단순한 구인, 구직을 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취업 서비스 경쟁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농협이 비료와 사료 가격을 낮추고 대출 금리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나섭니다. 농협중앙회는 생산비와 금융비용, 물류비 절감 등을 담은 힘내라 우리 농업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농가의 부담은 모두 2,2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료와 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영농자금 대출에는 최대 2.5%포인트의 이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농산물 물류비와 출하 비용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보급도 확대해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계획입니다. 최근 폭염과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지원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김하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넓은 들판이나 바닷가에 들어선 거대한 풍력 발전기 본 적 있으신가요? 멀리서 보면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서는 수많은 장치가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바람을 전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이 솟아있는 이 거대한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치는 걸까요? 직접 타워를 오르고 발전기 가장 높은 곳에서 고장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바람이 멈추지 않도록 발전기를 지키는 사람들, 풍력발전기 정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업장은 바로 풍력발전기 꼭대기입니다. 정비원들은 안전장비를 단단히 착용한 뒤 풍력발전기 내부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타워 안쪽을 따라 발전기의 핵심 장비가 모여있는 나셀까지 올라가는데요.
수십 미터 아래로 펼쳐진 땅과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누군가에게는 아찔한 높이지만 이들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일터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발전기가 안전하게 멈췄는지 확인하고 장비와 작업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풍력발전기 정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고장이 나기 전에 이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발전기와 전기장치, 각종 부품의 상태를 하나씩 살피는데요. 평소와 다른 진동이나 소음, 작은 부품의 이상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작은 문제가 쌓이면 거대한 발전기 전체가 멈춰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원인을 찾아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체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거대한 발전기를 움직이는 건 바람이지만 그 바람을 안정적인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비원들의 세심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일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만큼 날씨와 바람의 변화에도 늘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장비를 다뤄야 할 때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빠르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와 전기에 대한 지식은 물론 높은 곳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집중력과 동료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정비원들은 작은 이상 신호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거대한 발전기 속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높은 타워를 오르고 거대한 기계 속 작은 이상까지 찾아내면서 풍력발전기가 멈추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 바람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 바람을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주는 풍력발전기 정비원입니다. 오늘도 높은 곳에서 바람과 마주하며 전기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손끝에서 거대한 풍력발전기는 다시 힘차게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전기 뒤에는 높은 곳을 오르며 바람과 맞서는 사람들의 땀과 책임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멈추지 않도록 작은 이상까지 놓치지 않는 이들의 꼼꼼한 손길이 모여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원호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기업들이 서류만큼이나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나 개발자처럼 일부 직무에서만 준비하는 자료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마케팅과 기획, 영업은 물론 일반 사무직까지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거나 높게 평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 채용이 확대되면서 지원자의 실제 경험과 업무 역량을 확인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작성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는가보다는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대외 활동을 했다, 동아리 회장을 맡았다라고 적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고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참여 인원 증가율이나 프로젝트 기간, 매출 증가 조회수처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제시하면 경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라도 결과를 데이터로 보여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자의 역량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성공 경험만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도 어떻게 개선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정리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거나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생각을 더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중요합니다. 기업은 결과물뿐만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했는지도 함께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형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서 형태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노션이나 개인 블로그, PDF 포트폴리오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는 구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지원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 쉽고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취업 준비는 스펙을 많이 쌓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공모전, 대외 활동처럼 평범한 경험도 자신이 맡은 역할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반기 채용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강점을 정리해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경험 하나라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다음 채용에서는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결국 좋은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많은 경험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성과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경험도 의미 있게 기록하고 차근차근 쌓아간다면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되어 원하는 기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영화를 보시다가 화면 속의 발소리나 또 옷깃이 스치는 소리를 좀 의식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가 복도를 걷고 문을 열고 또 물건을 내려놓는 짧은 장면에는 수많은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 현장에서는 대화와 주변 소음이 뒤섞이기 때문에 이 작은 소리가 선명하게 담기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촬영이 끝난 뒤 화면 속 움직임에 맞춰 필요한 소리를 다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은 소리로 장면의 생명력을 더하는 폴리 아티스트입니다. 폴리 아티스트는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물과 사물의 움직임에 맞춰 이 생활 효과음을 직접 만들고 또 녹음하는 전문가인데요. 발소리와 옷이 스치는 소리, 또 가방을 내려놓거나 문을 여는 소리처럼 화면 가까이에서 들려야 하는 소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장된 효과음을 가져다 사용학과는 달리 영상을 보면서 배우의 속도와 감정, 움직임에 무게를 맞춰 소리를 직접 연기합니다. 이 폴리라는 이름은 영상과 동시에 효과음을 녹음하는 기법을 발전시킨 미국의 음향효과 전문가 잭 폴리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폴리 아티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소리를 만드는 걸까요? 핵심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면에 필요한 소리를 찾습니다. 완성된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어느 순간에 발소리와 옷깃 소리, 또 소품 소리가 필요한지를 표시하는 건데요. 같이 건기 장면이라도 인물의 나이와 신발, 바닥의 재질, 감정에 따라 들려야 하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둘째로 소품을 이용해 소리를 직접 만들어냅니다. 발소리를 만들 때는 장면과 비슷한 신발을 신고 흙이나 나무, 타일 등 여러 바닥 위를 걷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는 천을 직접 움직이고 문이나 가방 같은 물건 소리도 화면의 타이밍에 맞춰 재현합니다. 네, 세 번째로 녹음된 소리를 장면에 맞게 다듬습니다. 폴리 아티스트가 소리를 연기하면 폴리 엔지니어나 믹서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음량과 질감을 조절하는데요. 이후 대사와 음악 그리고 배경음이 합쳐지는 최종 음향 작업을 거쳐 관객이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장면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폴리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섬세한 청각과 관찰력,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배우가 발을 내딛거나 물건을 잡는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작은 움직임만 보고도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음향 녹음과 편집, 영화 후반 작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학과에서 음향이나 영상 제작을 공부하거나 녹음실이나 콘텐츠 제작 현실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나 무용수처럼 움직임과 리듬을 익힐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눈앞에 평범한 물건을 전혀 다른 소리로 바꾸는 상상력과 장면에 어울리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하는 끈기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폴리 아티스트는 작업 수에 따라 활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효과음 편집이나 녹음 등 다른 후반 음향 업무도 함께 맡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소리가 사라진다면 화려한 액션도 또 조용한 긴장감도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폴리아티스트는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손과 발, 그리고 일상의 물건을 이용해 장면의 현실감과 감정을 완성하는데요. 발소리 하나에도 인물의 성격과 감정을 담아내고 평범한 물건에서 새로운 소리를 발견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보는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폴리 아티스트였습니다. 네, 우리가 몰입해서 보는 한 장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 세심하게 완성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장면의 감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의 감각과 상상력은 여전히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네, 두 분은 혹시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자기소개서 한 편 쓰려고 며칠씩 고민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AI에게 몇 줄만 입력하면 초안이 몇 초 안에 완성되더라고요. 실제로 기업들도 지원자들이 AI를 활용한다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AI를 활용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능력일까요? 아니면 지원자의 진짜 실력을 가리는 편법일까요? 저는 이제 AI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부터 맞춤법 검사기나 번역기, 템플릿 같은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왔는데요. AI도 그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AI가 내 경험을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을 더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오히려 글쓰기 능력 때문에 좋은 인재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AI 덕분에 기업은 지원자의 직무 역량 자체를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도구를 잘 활용하는 능력도 앞으로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서가 단순히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AI가 대부분의 문장을 만들어준다면 결국 비슷한 문장만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요즘 채용 담당자들도 읽다 보면 다 비슷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원자의 고민과 개성이 빠진 글이라면 기업 입장에도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데요. 편리한 건 맞지만 채용의 본질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엘 아나운서는 AI를 새로운 시대의 필수 도구이자 경쟁력이라고 보고 계시고 또 호식 아나운서는 채용의 공정성과 지원자의 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나만 AI를 안 쓰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요. 하엘 아나운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게 바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AI를 활용하는 시대에 혼자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더 공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도 표현력에서 밀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가 대신 취업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면접에서는 결국 본인이 직접 경험을 설명해야 하고 실무 과제나 인성 면접도 통과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훌륭한 자기소개서를 써줘도 본인의 경험이 없다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쓰는 것 자체보다 AI를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첫 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수백 수천 장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는데요. 만약 AI 덕분에 실제 역량보다 훨씬 그럴듯한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진다면 처음부터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글쓰기나 기획, 홍보처럼 표현 능력이 중요한 직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AI 활용 능력 자체가 실력이 될 수는 없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도 직무의 역량의 일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들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활용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면접이나 실무 테스트 비중을 높여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채용 방식을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AI 시대에 맞게 채용 방식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셈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업무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회사에 입사해서도 보고서를 쓰거나 자료를 조사할 때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단계에서만 AI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본인의 경험과 판단으로 다시 다듬고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역량을 더 잘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저도 AI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을 채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만의 생각과 태도, 문제 해결 방식을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서툰 표현이라도 본인의 경험이 진솔하게 담긴 자기소개서는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지만 AI가 만들어준 완성도 높은 문장은 오히려 질문이 깊어질수록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먼저 갖춰져야 진짜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I는 이제 취업 준비에서 피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AI가 나를 대신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기술은 계속 발전하겠지만 결국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라는 점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인물의 인생 이야기, 인물로그를 김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기업에서는 기술력이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물로그에서는 하나의 믿음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긴 사람을 소개합니다. 언젠간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믿고 또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든 기업가 젠슨 황입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바꾸고 있는데요. 젠슨 황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당시 컴퓨터 그래픽 시장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회사 역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한때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젠슨 황은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인 이 GPU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래픽 칩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가능성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게임을 위한 그래픽 기술로 시작했던 GPU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의료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엔비디아의 GPU는 AI를 학습시키는 데 꼭 필요한 장비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AI 서비스 역시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변화를 움직이는 기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대 초 IT 시장의 침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엔비디아 역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젠슨 황은 단기적인 실적보다 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선택했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갔고 이 AI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까지 함께 구축했습니다. 당장은 큰 성과가 보이지 않았던 투자였지만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선택은 엄청난 경쟁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젠슨 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성취를 이루려면 고통과 실패를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그는 눈앞의 성과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반도체 회사에서 시작한 도전이 전 세계 AI 혁신의 중심이 되기까지 그 중심에는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아직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던 기술을 믿었던 선택,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투자했던 결정, 그 축적이 결국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겼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새로운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미래는 특별한 예측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준비한 사람들의 선택에서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기준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혁신은 거창한 아이디어 하나보다 가능성을 끝까지 믿고 꾸준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젠슨 황의 도전은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긴 안목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준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뉴스에서 $1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이 숫자가 내 일자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파는 비용을 바꾸고 또 투자와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오늘은 환율 상승이 기업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오르는 것은 같은 $1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해외에서는 원유나 원재료, 부품을 들여오는 기업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건데요. 원가 부담이 커지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다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기업은 이를 원화로 바꿀 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환율 상승이 모든 수출 기업의 호재인 것은 아닙니다.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원재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거나 달러로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면 비용 부담도 함께 커질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반도체나 원유, 2차 전지 소재처럼 수입을 쉽게 줄이기 어려운 사업은 환율 상승이 조달 비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은 수출액뿐만이 아니라 수입 원가와 외화 부채 구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채용 여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수출 증가로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은 설비 투자와 신규 채용을 늘릴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가 부담이 커진 기업은 채용 계획을 늦추거나 인력 운영을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요. 같은 환율 상승기에도 어떤 업종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업종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율과 채용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며 세계 경기와 이 제품 수요 등 다른 조건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기업은 조달처를 여러 국가로 분산하고 또 국산 부품이나 대체 원료를 찾게 되는데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와 외화 자금 관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이 수출 기업은 거래 가격과 결제 통화를 다시 검토하고 생산 현장 역시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게 됩니다. 환율 관리가 이 재무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네,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수입 비용과 물가, 외화 부채 부담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랐다고 채용이 무조건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무엇을 수출하고 어떤 원료를 수입하며 환율 위험이 얼마나 대비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의 방향보다 기업이 그 변화를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입니다. 네, 환율은 금융시장에 표시되는 숫자지만 그 영향은 공장과 사무실, 매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의 비용이 달라지면 투자와 채용 전략이 바뀌고 또 그 변화는 다시 일자리의 수와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의 흐름뿐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기업의 투자와 채용,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는 중요한 경제 신호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 자체보다 변화하는 환경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일터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잡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하엘 아나운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학교를 졸업한 뒤에 곧바로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도 있지만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년들은 첫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청년들의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첫 직장을 얻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나요? 네, 2025년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요.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1.3개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인데요. 3개월 안에 첫 직장을 구한 청년은 45.8%, 반면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린 청년도 31.4%였습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첫 직장을 얻기까지 적어도 1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취업 준비를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네, 데이터는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5년 기준 재학이나 휴학 기간에 직장 체험을 해본 청년은 43.2%였습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졸업 전부터 일경험을 쌓은 건데요. 인턴과 아르바이트, 각종 직장 체험까지 청년들의 취업 준비는 이미 학교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가 늦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학교를 다닐 때부터 경험을 쌓고 있는 거네요. 네,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준비는 계속됩니다. 비경제활동 청년 가운데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비율은 14.5%였습니다. 가장 많이 준비한 분야는 일반 기업체로 36%였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18.2%, 기능 분야 자격증 등이 17.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경험을 쌓고 시험을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 이제는 필요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첫 취업 이후에도 있습니다. 2025년 청년들의 첫 일자리를 보면요. 전일제는 75%, 시간제는 25%였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그만두는 주요 배경으로 근로 여건에 대한 불만족과 계약기간 종료 등을 짚었습니다. 첫 직장을 얼마나 빨리 구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에서 첫 경력을 시작하느냐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취업 속도만큼이나 첫 일자리의 안정성과 근무 조건도 중요하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 이 숫자는 단순히 청년들이 취업을 오래 기다린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많은 청년이 학교 안에서부터 경험을 쌓고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더 빨리 찾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 일자리가 다음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청년 교육을 바라볼 때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오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청년들의 첫 취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준비 부족으로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청년과 일자리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첫 직장이 안정적인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도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호식 아나운서가 준비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식 아나운서,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워커넷의 구인구직 통계를 보면 이 직종마다 인력 수급 상황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분야는 지원자가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어떤 분야는 채용 공고를 계속 올려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기업들이 가장 사람을 찾기 어려워하는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계속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반대로 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요. 실제로 어떤 직업들이 가장 인력이 부족한가요? 네, 워커넷 구인 공고와 구직 현황을 보면은 대표적인 인력 부족 직종으로는 용접원과 전기전자 설비 기술자, 그리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 반도체 생산 설비 관련 직종이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직종은 채용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지만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업들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무직이나 경영 지원 직무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 같은 취업 시장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모든 직업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산업구조 변화입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생산 설비와 유지보수, 공정기술 인력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간호와 요양, 돌봄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종은 전문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교대 근무나 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즉 기업이 원하는 인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분야로 진입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인력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 직무에만 집중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꾸준히 채용하는 분야일수록 취업 기회가 더 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런 인력 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 훈련과 국가기술 자격 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직무의 수요가 커질지 또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취업 준비도 이제는 경쟁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디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커넷 데이터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산업이 필요한 기술과 인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취업 시장은 단순히 일자리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인력이 필요한지를 함께 읽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노동시장 데이터를 꾸준히 살펴본다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도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데요.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한다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대신 전기를 똑똑하게 아껴 수익을 만드는 기업, 그리드위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필요한 순간에 맞춰 생산량과 사용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가 급증하거나 겨울철 난방기 사용이 늘면 전력 소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력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그리드위즈는 이런 상황에서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고 또 소비자와 전력 시장을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 공장이나 대형 건물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전력망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생산 공정이나 냉난방 설비 운영 시장을 조절해 전기를 절약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전력 소비량을 조절해 하나의 에너지 자원처럼 활용하는 제도를 수요 반응, 즉 DR이라고 합니다.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하는 대신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을 줄여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리드위즈는 전국의 공장과 건물, 또 산업시설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와 설비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확인합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 참여 기업의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실제 감축한 전력량을 계산해 전력 시장에 등록하는데요.
쉽게 말해 여러 기업이 조금씩 아낀 전기를 한데 모아 발전소 한 곳이 생산한 전력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드위즈는 전력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감축량을 예측하며 시장 참여와 정산 업무를 대신 수행해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드위즈의 사업은 수요 반응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활용해 전기요금이 낮은 시간에 전력을 저장하고 전기요금이 높은 시간엔 저장한 전력을 사용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량을 관리하고 저장 장치와 연결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데요. 수요 반응과 ESS, 태양광 등 여러 에너지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것이 주요 전략입니다. 전기차 분야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드위즈는 전기차 충전기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충전기와 전력망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특정 시간대에 차량 충전이 몰리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데요. 충전 시간을 분산하거나 또 전력망 상황에 맞춰 충전량을 조절해 전기차 충전을 하나의 에너지 관리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리드위즈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전력 산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여러 곳에 흩어진 에너지 자원을 연결하고 또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기술의 가치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수요 반응 시장의 제도 변화와 ESS 투자비, 또 전기차 충전 시장의 경쟁은 과제로 꼽힙니다. 전기를 직접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흩어진 전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업. 그리드위즈가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달빛 아래에서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2026 안동 국가유산 야행 월령 야행입니다. 안동 국가유산 야행은 달빛을 따라 월령교 일대를 거닐며 국가유산과 전통 문화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대표적인 야간 문화 축제인데요. 역사적인 공간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공연과 체험,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올해 월령야행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안동 월령교 1원에서 열립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역사 도보 투어와 전통주 만들기 같은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문 전 안동 국가유산 야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령야행의 가장 큰 특징은 팔야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밤에 보고, 걷고, 듣고, 먹고, 사고, 체험하는 이 8가지의 과정을 하나의 여행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는데요. 먼저 야경에서는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월령교와 석빙고 일대를 걸으며 안동의 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강물 위로 비치는 조명과 전통 건축물이 어우러져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멋진 풍경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월령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 안동을 대표하는 야경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걷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야로 프로그램에서는 월령교를 따라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산책 자체가 하나의 축제 코스가 됩니다. 곳곳에서 문화 해설도 진행돼 안동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사에서는 역사 도보 투어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야설에서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축제 곳곳에서 안동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통주 만들기와 전통 공예 체험, 문화 해설 프로그램 등
단순히 눈으로 보는 축제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며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국가유산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축제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야식에서는 안동 찜닭과 간고등어, 헛제사밥 등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름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안동의 별미를 맛보는 것 또한 월령 야행만의 즐거움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야시에서는 지역 공예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야화에서는 전시와 포토존, 다양한 만들기 체험이 마련돼 연인과 가족 모두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국가유산을 현대의 즐거움으로 재해석해 역사적 가치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안동 국가유산 야행. 올여름 아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어른들에게는 여름밤의 특별한 여행이 될 월령 야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최다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여름이 되면 주방 싱크대나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하수구 냄새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어디서 생겼는지 모를 날파리가 날아다니면 보기 좋지 않은데요. 보통 이럴 때 락스를 찾습니다. 배수구에 락스를 붓고 나면 당장은 해결될 것 같지만 며칠 뒤면 어김없이 냄새와 벌레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알쓸정에서는 독한 화학세제 대신 배수관 손상 없이 악취와 벌레를 차단하는 안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냄새를 잡겠다고 배수구에 락스를 부은 뒤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락스의 성분인 차화염소산 나트륨은 뜨거운 물과 만나면 기화되어 독성 염소가스를 뿜어냅니다. 이 가스를 마시면 눈과 목의 점막을 찌르고 폐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락스는 찬물에 희석해서 써야 하며 배수구에 때를 녹이기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락스 대신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과탄산소다입니다. 배수구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배수관 벽에 붙은 기름때와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과탄산소다는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서 단백질과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청소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선 배수구 거름망을 비우고 과탄산소다를 종이컵 1컵 정도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천천히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과탄산소다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품이 발생하는데요. 이 거품들이 배수관에 붙어 있는 끈적한 걸 밀어내며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거품이 올라온 상태로 20분 정도 두었다가 마지막에 미온수로 흘려보내면 끝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독한 화학세제 없이도 악취의 원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과탄산소다를 쓰실 때도 미세한 가스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주방 후드를 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벽면에 붙어 다니는 날파리 차례입니다. 날파리는 주로 배수관 내벽의 습한 틈에 알을 까고 번식합니다. 아무리 파리채로 휘둘러도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배수구 속에 알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파리의 알과 유충은 끓는 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백질 성분이라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닿으면 즉시 사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배수구 벽면을 따라 천천히 부어주시기만 하면 약품을 쓰지 않고도 날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번 독한 세제를 부으며 코를 찌르는 냄새와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안전한 과탄산소다의 거품으로 기름때를 밀어내고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물로 벌레알까지 처리하기. 이 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올여름 주방과 화장실을 쾌적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으로 쾌적한 집안 환경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공간일수록 작은 관리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 잘 알아두시면 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일터의 패러다임 속에서도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잡학사전이 짚어드린 트렌드가 여러분이 마주할 수많은 기회 앞에서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라는데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믿고 매일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내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인사이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